대선 시기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판세가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불어오는 안풍에 바뀐 대선 판세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는 굉장히 각 정당 진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즉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자면은 지난주 이렇게 본인, 장모, 선대위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쓰나미처럼 몰고 왔던 지지율이 거의 그 바닥이라 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26까지 찍었는데 어쨌든 그 급반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인데 지금 40을 못 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40%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서 이제 곧 대세론에 불을 붙이는가 여부하고도 가늠이 달려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나온 10% 후반까지도 넘볼 수 있냐.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것을 또 가늠하는 시기죠. 두 분은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분은 안철수 후보와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를 할 때. 예, 안 그죠?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는 아니고요.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캠프에 계셨고. 예. 저는 아주 잘 알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그 부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뭐 특별히 느낌은 없는데 안 후보는 정치 인생이 다 단일화 인생 아닙니까? 단일화가 된 경우 안 된 경우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이끌고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할 후보 누굽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어떻게 움직이실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특별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아니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거는 저도 대답합니다. 단일화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싸움입니다. 힘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일화 들어가면, 근데 국민의 힘이 국민의 당보다는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규칙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상 여론조사 들어가서 할 때를 보면 국민의 힘이 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후보가 돼서 대선까지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김종필 JP의 지지율이 5%도 안 될 때 DJ는 국무총리, 부총리, 경제부처를 다 주고도 단일화를 했으니까 해라. 그렇게라도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안 후보를 생각해보면 안 후보가 국무총리, 부총리, 뭐 장관 5자리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안 후보가 그 자리를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나. 그 정도도 지금 국민의당은 조직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 2분인가 계시고. 그래서 갈 길 참 양쪽 다 곤란하다. 제가 듣기는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온대요. 아니 그렇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할 텐데 안 후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JP는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DJ 정부에 들어가서 경제부서를 장악한 상태에서 2, 3년을 보냈는데, 안 후보가 지금 전화 오거나 그 자기한테 도와주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장관 자리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안철수 사람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 하면 단일화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저 안철수 후보 볼 때마다 영화 베테랑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감방은 나오는 맛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출마는 단일화하는 맛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출마는 단일화하는 맛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안철수 이꼬르 단일화의 화신 이제 이 기록 경신도 이거 아마 이 기록 깰 분도 이제 향후 없을 것 같아요. 뭐 두 분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거의 지지자로서 지금도 별로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옹호를 좀 해드린다라고 나쁜 감정은 하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만 해도 합당할 생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합당이 왜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 합당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게 야권의 승리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예스까 노까라고 하면서 속값 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심을 뭐 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합당이 안 된 데는 저는 안철수 후보 본인의 책임보다는 결국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라인이 훨씬 책임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출마도 그때 합당을 했다라고 하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한다, 뭐 출마가 직업이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때 안철수 후보가 댐 역할은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재명으로 안 가게 버텨주는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선대위에 쭉 있어 보면서 그 전서부터 보면은 이 뭐가 보이냐면 이 야권의 많은 지지층들 또 일하는 분들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안철수, 윤석열을 합치면 50이에요. 네. 이재명은 4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유 있게 이기는 건데 문제는 어차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이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에 갇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야권의 이 사람들한테 과연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싸움까지 하면서 그러면 중도층이 일로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인 캠페인을 하는데 40%가 안 넘는 것이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넘었으면 오히려 야권이 이렇게 긴장하고 진짜 단일화를 할래도 지금 확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2월 넘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문제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 넘었을 때도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했지만 15%라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네. 선거마다 각 구간 수치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네. 5%가 그 후보가 있네 없네를 식별하는 수준이라면 15%를 하면 이제 저 후보도 이제 찍어볼 만한 대상 아니냐 고려 대상은 포함되고 또 그 정도 수치가 되면 이슈 발생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상수로서의 수치가 15%고요. 네, 네. 이제 25%라면 경합할 수 있는 근접권, 40%는 대세로 가는 숫자. 그 구간마다에 따라서 오는 체감이 다르고 사회적 평가나 유권자들의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15% 이번에 찍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나도 태풍의 중심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자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죠. 지금 15%가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네. 하셨는데 15%가 되기 전에는 담당 기자 자체가 적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몇 줄 적어주는 정도지 이 공약이 이런지 저런지 분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늘어나고 하니까 야당 출입 기자들을 나눠가지고 안철수 캠프로 이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마크맨들이 생겼어요. 마크맨들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더 오를 것도 보이는 게 이미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검증을 받으면은 이게 말은 단단한 지지율은 아닙니다.
지금 예.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권 1차 사정권은 윤석열 후보겠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들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 영향에서 비껴날 수 있을까? 또 두 후보가 나란히 네거티브 난타전 비호감 선거 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는 나름의 어떤 인간적 매력과 제3지대 무기가 있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안풍, 돌풍에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도 최근 들어서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이제 불과 60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 운동하는 기간 빼면 한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내건 슬로건도 다르고 한데 선거용으로 단지 뭐 정권 교체하자 이런 명분으로 그 목전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그 반민주적이고. 근데 그 원천 기술 원조가 민주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우리 되죠. 당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 기술 원조가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라서. 했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97년, 그러한 2002년, 것들은 매우 2012년.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 뭐 그건 알고 저도 찬성해요. 네, 다 그래야 지지를 이런 해요. 단일화도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각자 자기 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네. 거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지금까지의 그랬으면 단일화 좋겠어요. 역사를 보면은 보수 정당에 맞선 이제 민주 혹은 리버럴 간의 연대였는데 네. 사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일화라는 걸 고민해 본 게 지난 4.7때 처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과연 이게 여기 이제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이제 뭐 경륜도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매끄럽게 잘하는데 여기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런 거대한 어떤 큰 판에 과연 누가 핸들링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지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역대- 절대 안 한다는 세력도 있죠.